자, 환매특약 등기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게 뭐다? 환매특약부 매매 계약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럼 갑이 뭐다? 매도인, 을이 뭐다? 매수인.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실체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적어야 될 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는 적어놓고 시작하세요. 소유권 보존갑, 소유권 이전 누구? 을, 부기등기로 뭐다? 환매특약 이렇게 적어놓고 항상 문제 푸시라고요. 출제인이 물어보는 거는 이걸 물어본다고요.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거 물어보면 자, 환매권자가 누구다? 매도인. 그 다음에 환매특약 등기의 의무자는 누구다? 매수인.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동시에. 다만 신청서는 뭐다? 각각 신청서를 작성한다. 각각 작성해서 어떻게 해라? 동시에. 그 다음 거래대금, 매매 비용이 있겠죠. 거래대금하고 매매 비용은 뭐다?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그래 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직권 말소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 가처분 직권 말소 하나가 있죠. 직권 말소 되는 경우에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뭐하여? 행사하여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거 했을 때는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럼 이거 아니면 뭐다? 신청으로 말소한다. 신청 무슨 신청? 공동신청.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 안에서 정답 결정된다. 이 안에서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 매매계약 시 특약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의 등기로서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가 생긴다? 대항력. 특약은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뭐한다?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3자에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다음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어떻게 해라? 동시에.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라? 별개로. 환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뭐다?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매매 대금과 뭐다? 매매 비용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는 거. 환매 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 정보 필요 없고요. 환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환매권 말소 등기에서는 직권 말소 이거 하나 기억. 환매권을 모아요.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자, 그 다음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때는 말소 등기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온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매 등기는 사실 특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죠. 않는데도 요즘 근래에 들어가지고요.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왔다는 거, 두세 문제가. 그래서 아마 보너스 문제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보겠습니다. 1번.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매매 비용과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뭐다? 필요적 기록상.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시에. 3번이 틀렸네요.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고 왜? 임의적 기록사항이니까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 등기를 한 경우 딱 나오는 순간 뭐다? 뒤에 직권 말소.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특약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 다음 갑니다. 35회 환매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해라? 동시에. 환매 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 권리자는 환매 등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정답 몇 번? 2번. 환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매 특약 등기는 제3자에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매매 목적물이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라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 특약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했을 때는 이 등기는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이를 기록한다. 임의적 기록 사항이니까요. 됐습니다. 그 다음 신탁 보겠습니다. 작년에 신탁 등기가 나왔지만 올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정답이 결정되는 부분들은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일 거예요. 신탁 등기를 바라볼 때는요. 신탁 등기는 법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신탁 등기를 전부 다 이해해서 풀기는 어렵다. 신탁 등기는 그냥 글자 보고 푸는 느낌으로 정리하자고요. 자, 신탁 등기는 이거하고 신탁 등기 신청은 이거하고는 의미가 뭐하다? 다르다고요. 여기서 일단 문맥상의 내용을 조금 이해는 좀 하셔야 돼요. 저를 잠시만 볼게요. 자, 신탁 등기를 신청해요. 그럼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신탁이라는 것은 재산권의 이전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 신탁 등기만 신청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 신청은 나오면 항상 재산권의 등기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뒤에 따라 나오는 글자가 뭐다? 동시에 이 말. 그 다음 일괄해서 신청한다라는 거. 일괄 신청은 신청서를 별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청서에 두 개의 사건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항상 이 글자가 뭐한다? 따라 다닌다고요. 항상. 그래서 신탁 등기 신청은 나오면 뒤에는 항상 동시 일괄 하나의 순위번호 이 지문이 항상 따라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단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신탁 등기 신청은 이렇게 나왔을 때 신탁 등기 뭐다? 대위 신청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이때는 동시라는 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탁 등기 일반론, 수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소유 형태 중에서 뭐다? 합유라는 거. 공유가 아니라 뭐다? 합유. 수탁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뭐다? 합유. 신탁 원부는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라는 거. 요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반론이에요. 근데 위의 지문은 신탁 등기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신탁 등기 자체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신탁 등기 이 자체만 물어볼 때는 신탁 등기라는 것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신탁 등기를 자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신탁 등기는 재산권의 이전 행위가 될 때 그 아래에 이 재산은 제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 이 재산을 저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외부에 뭐하기 위해서 공시하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권리를 얻고 권리를 잃고 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되겠나요? 그러니까 공동이란 말이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탁 등기의 말소는 신탁 등기의 말소 신청은 또는 뭐 신탁 등기는 나오면 항상 뭐다?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도. 요 개념을 가지고 지문 접근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뭐가 필요하다? 주의사항에 관한 부기 등기가 올해 작년 신설되었잖아. 그 지문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저랑 체크하면 그 안에서 해결한다. 자, 그런데 기출 문제든 예상 문제든 우리가 암기하는 것 안에서 만약에 벗어나잖아. 벗어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는 정답의 결정 요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삼아라는 거예요. 즉 오지선당이 나왔는데 3개는 내가 아는 지문, 2개는 내가 모르는 지문. 그럼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뭐다? 삼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이 실전에 갔을 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지문이 나오면 덜컥 뭐한다? 겁부터 먹거든요. 와, 어렵구나. 이렇게 되거든. 그걸 반대로 생각해라고. 와, 출제인이 나를 위해서 오지선다형을 삼지선다형으로 바꿔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전달 안 해주지 않고 듣지도 보지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정답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다. 딱 한 번. 등기법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질문하면 일단 정답은 아니야.
여러분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양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가볼게요. 신탁 등기는 신탁을 원인하는 소유권 등기와 별개의 등기로서, 보세요. 별개의 등기로서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의 관리 처분을 해야 할 구속적 의미를 갖는 등기다. 신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탁 관계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신탁 등기 안 돼 있으면 제3자가 신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신탁 등기 신청은, 자, 나왔네. 신탁 등기에 뭐다? 신청은 나오면 뭐다? 일괄, 이런 말이 나오면 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모아요. 대위에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괄해서 신청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다? 동시에 신청한다는 말도 있을 수가 없죠. 됐습니다. 단독 신청. 자, 그냥 요거 바로 보시면 됩니다. 신탁 등기 신청은 딱 나오면 뭐다? 일괄, 동시, 하나의 순위번호 딱 이렇게 끝. 그 다음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뭐다? 단독. 신탁 종료로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좋다. 우리는 뭐다?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어떻게 나온다? 수탁자가 어떻게? 단독. 이렇게. 대위. 신탁 등기를 수탁자가 게을리할 경우는 이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뭐한다? 대위에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동시에 신청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신탁 원본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도 등기라고 본다. 그 다음 등기간이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기와 함께, 이런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신탁 원부를 작성하고, 누가? 등기관이. 신탁 원부는 여러분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작성하는 거다? 등기관.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만드는 건데, 신탁 원부를 만들 수 있도록 각종 자료는 누가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는 누가 제공한다? 신청인이 제공하는 거고,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 오케이. 그 다음 신탁 재산이 수탁자 고유 재산이 될 때 그 뜻의 등기는 뭐로 간다? 주등기. 신탁 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자,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뭐다? 소유권인 경우, 이 말입니다. 주의사항에 관한 부기등기는 소유권인 경우에 한해서만 주의사항에 관한 부기등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사항에 관한 부기등기는 뭐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인 경우에 한해서. 그럼 첫 번째 시험 문제, 이게 작년 이제 신설된 건데,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신탁 재산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신탁 재산은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 등기에 주등기로 이를 기록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 부기등기. 그럼 정답이 결정될 수 있는 게 뭐다? 2개 나왔습니다. 2개.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말소할 때, 자 보세요. 등기관이 신탁의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부기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하고, 자, 우리가 직권 말소에서, 봐봐요. 직권 말소에서 목, 수, 일리에, 환매, 중간, 당해가 처분까지만 암기했잖아. 그리고 어디에서 직권 말소가 있냐면, 여기서 보듯이 신탁하고, 또다 지역권에서 또 직권 말소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거기서 별도로 뭐 한다? 정리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구분 건물에도 또 직권 말소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출전이 그 영역까지는 건들지는 않습니다. 요 지문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보세요. 신탁 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주의사항에 관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신탁 등기가 없어지면 주의사항에 부기등기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말소를 하면 주의사항에 관한 부기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신탁 등기의 말소 신청은 어떻게 해라?
일괄해서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를 할 때는 뭔 말인지는 몰라도 몇 개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은 수탁자 해임재판 신탁관리인의 선임 해임의 재판 누가? 법원에서. 자, 이쪽으로 좀 보시면 이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신탁 원부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탁 원부 안에는 수탁자가 누군지, 위탁자가 누군지, 수익자가 누군지, 신탁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담보 신탁인지 처분 신탁인지 많은 내용이 신탁 원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신탁 원부를 누가 작성한다 했죠? 등기관이. 그럼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신탁 원부의 정리가 달라진다고요. 즉, 야, 수탁자 너 잘렸어. 그걸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 신탁 원부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누가? 법원에서 등기관 보고, 야, 등기관 신탁 원부 있잖아. 수탁자 잘렸으니까 그거 정리해. 이렇게 할 거고. 수탁자가 잘렸어. 잘린 것을 신청에 의해서 등기관이 수탁자 해임에 관한 변경 등기를 했단 말이야. 등기관 스스로가. 그럼 신탁 원부도 누가 바꿔야 돼? 바뀐 걸 등기는 알잖아. 아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 구체적인 일괄적인 하나하나의 사례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뀔 만한 내용의 주체가, 바꾼 내용의 주체가 법원이면 뭐다? 촉탁에서 바꾸는 거고, 등기관이 했으면 뭐 한다? 직권.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해임했고, 선임했고, 해임했고, 신탁 변경 재판을 했고, 그럼 신탁 원부를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이때 신탁 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는 법원에서 이런 내용의 주체가 되어서 했으니까 뭐해라? 촉탁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등기관이 신탁 주어가 누구다? 등기관이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이 뭔가 했대. 뭐로써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변경 등기를 했대. 그럼 신탁 원부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그때는 직권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결론. 실제 법원에서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꿀 만한 것들은 많은 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 사례를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가지고 할 때는 항상 뭐다? 촉탁. 신청들은 신탁 원부를 바꿀 만한 등기 신청 사건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야. 그럼 구체적 사유를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 일단 등기관이 등기부상에서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꿀 만한 등기 신청 사건을 등기관이 기록했다면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그런 느낌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안에 구체적 내용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수탁자가 여러 명, 2인 이상이라면 뭐로 본다? 하뷰. 자, 그래서 올해 시험은 이거 안 나오겠냐는 거야. 주의사항에 관한 부기등기 이거 꼭 좀 기억할게요. 됐습니다. 갑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조금 더 가야 될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출전이 손을 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뺐어요. 뺐는데 제가 딱공 자료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주의사항에 관한 부기등기라는데 그럼 주의사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있거든. 주의사항이 뭐예요? 그럼 주의사항의 부기등기인데 주의사항은 뭘 기록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가면 조금 멀리 간 거라고. 그런데 딱공 자료에는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법률행위 때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해라.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조항 확인해라. 수익자가 누군지 확인해라. 뭐 이런 내용들 뭐하라. 제가 딱공 자료에 넣어놨는데 이 자료에서는 뭐한다? 빼버렸다고. 거기까지 손을 대었다라면 좀 깊게 들어간 거예요. 깊게. 됐습니다. 그 다음 계속합니다. 촉탁에 의한 신탁 변경 볼게요. 금방 했던 겁니다. 법원은 등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에서 주체가 되면 신탁 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는 뭐다? 촉탁. 등기관이 뭐 했다면 뭐다? 직권. 됐습니다. 아래 직권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이런 아래 있는
암기 안 해도 돼. 이런 등기를 등기관이 했다면 신탁원부의 변경은 어떻게 해라? 직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까지 여러분이 다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등기관이 손댔다 하면 신탁원부의 변경은 어떻게 한다? 직권. 그것만 딱 가져가면 돼. 그래서 이런 지문까지 다 이해하고 가기는 너무 멀리 간 거다. 너무 멀리 간 거다. 갑니다. 기출문제. 자, 이게 작년 기출문제 1번이거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수험생들이 그냥 1번 수탁자가 여러 명의 경우 등기하는 신탁재산인 공유인 뜻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합유. 그럼 1번 체크하고 딱 끝나버리면 되는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와 이거 뭔 말인지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정답을 결정시켜 줄 때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에서 정답 결정시켜 주지 실제 우리가 수탁자가 3번 지문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합병할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한 권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합병하는 경우 우리 이런 거 공부 안 하거든요.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 부동산의 권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까지. 물론 5번 지문 이런 거는 하죠. 신탁 원부의 변경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누가 손댔으니까? 등기관이. 그럼 신탁원부에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록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문까지 우리는 공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지문이, 자, 집중. 이 지문이, 2번 지문이 1번에 있고 4번과 이게 순서가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다? 1번부터 읽는 순간 숨이 뭐한다? 턱 막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반대로 생각한다. 숨이 턱 막히면 재수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다. 내 기억상으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문에서 정답이 걸리는 딱 한 번이니까 실전에 시험에 갔을 때 틀림없이 나온다. 그러면 듣지도 보지 못한 지문 나오면 숨이 턱 막히지 말고 가슴이 턱 막히는 거 와 반가워 이렇게 하고 정답 아니야 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 항상 뭐다? 내가 공부한 것에서 정답이 결정된다고. 근데 이 출제위원은 괴로울까봐 1번에다가 가장 편안한 지문을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선생님, 지적법도 그런 느낌입니까? 맞습니다. 지적법도 숨이 턱 막히는 지문 나온다고요. 나오면 어떻게 해라? 와, 재수 하고 이렇게 풀어야 재수. 갑니다. 틀린 것은 수익자는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신탁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신탁등기의 말소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나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 이거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뭐한다? 제공한다. 그래서 요 지문 조심해란 말이야. 신탁 원부는 누가 만드는 건데 등기관이 그걸 작성하기 위한 정보는 누가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 좀 조심합니다. 요 지문 한 번 더 써먹을 수도 있다. 왜? 신탁 원부의 작성은 누가 하니까? 등기관이 하니까 그 작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누가 한다? 신청인이 한다 그런 거. 자, 그 다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1인의 임무 종료로 한 명이 임무 종료로 무슨 등기를 했대. 누가? 앞에 주어가 없잖아. 근데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런 등기는 법원에서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누가 한 거다? 등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탁원부의 기록의 변경은 누가 한다? 등기한이 직권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는 뭐다? 법원이라고 되어 있잖아. 신탁관리인의 선임 재판을 한 경우 뭔 한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뭐 했다? 재판했다. 그럼 신탁원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지. 누가? 법원에서 뭐다? 촉탁을 해서 바꾸는 것이지 신탁관리인이 지체 없이 신청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 이렇게요. 됐습니다.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다 끝났다. 자, 그럼 이제 저를 보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 그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딱 나오면 지문 몇 개, 박스형으로 5개가 딱 나올 거야. 4개나 5개. 그럼 보존 등기와 관련되는 게 몇 개? 3개.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와 관련되는 게 뭐다? 2개. 이렇게 5개 나올 거다. 그 머릿속으로 한번 딱 올려본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수용 나오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게 딱 정해져야 되고
유증 나와도 내가 뭘 남겨 정해져야 되고, 상속이 나와도 내가 뭘 남겨 정해져야 되고, 전부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정답이 결정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꼭꼭 짚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보존 등기 나오면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게 대판수와 대판특수, 특건물 이거 딱 떠올려야 되고, 대 나오는 순간 대장상 최초 등록 한자,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이때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누구냐 했을 때, 언니, 그거 그 사람이잖아. 누구?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누구?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밖에 포괄 승계인 했을 때는 뭐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포괄 유증에 의한 포괄 수증자. 그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그러면 직권 보존 등기의 조건은 매우 엄격해야 된다. 반드시 법원에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뒤에 뭐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 딱 정리해야 되고, 원인과 원인 일자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메인이야. 항상 그 안에 정답 결정된다고. 너무 양이 작잖아. 작으니까 보존 등기를 독립적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내면 땡큐지. 그리고 이제 대판특수와 대판수에서 주의해야 될 게, 판결에서는 토지인 경우에는 확인 판결은 누구를 상대로 한다? 국가. 건물인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거 하나 확인해야 되고, 그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이행 판결의 대표적 사유 하나는 암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행 판결. 그런 거 이제 필수적인 지문들 하나씩 콕콕콕콕 집어서 정리해놔야 된다고. 매매가 딱 나온다. 원인이 소유권이 이제 이전 등기로 넘어가면 매매가 눈에 딱 보인다. 매매 딱 보인다. 매매 나오는 순간 뭐 거래 계약이지 뭐. 그때의 키워드는 뭐다? 등기 원인 증명서면이 반드시 매매 계약서여야 돼.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 서면이 중요하다고.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을 현혹시킬 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인 등기 신청 시 매도인의 협력이 없어 매수인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이 경우 거래 가액을 신청 정보로 제공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라고. 판결일 때는 판결문이 들어가거든. 원인은 뭐다? 매매인데 그때는 거래 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답의 결정 요소는 원인 서면이 뭐다? 매매 계약서야 한다라는 거. 선생님, 네,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아니니까 거래가 기록하지 않는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이잖아. 그럼 원래는 매매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만큼은 매매 예약서라도 뭐 한다? 거래가 이걸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시험지 안 나와. 제가 그런 걸 전달 안 하는 이유가,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에서 제가 언급을 하는데 그거 시험지 안 나온다고. 앞에 거 암기하기도 벅찬데 뒤에 거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지. 간이 커야 된다고. 내가 이것도 이런 지문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 대기 시작하면 정작 내가 해야 될 것을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만의 한계선을 정해놔야 돼. 선생님이 이거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매매 계약서에만 원인 서면일 때만 찾는다는데 이거 시험지에 모의고사가 나온 거야. 매매 예약일 때 매매 예약서를 원인 서면으로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할 때 거래가 기록한다니까. 선생님 매매 계약서만 했는데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해요? 틀려. 나오면 틀려. 왜?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짚고 가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이 일선에서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고요. 거기에서 자꾸 치우치면 절대 공부 못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고, 거래가액과 매매 목록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 상속은 뭐예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법정 상속 등기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때는 경정 등기고, 원인일자는 협의 분할이라는 거. 그럼 그게 메인이 되겠지 뭐. 진정명의 회복 나오면 말소해야 될 등기를 말소해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 그게 키워드가 될 것이고, 원인은 존재하는데 원인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또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죠?
유증에서 키워드는 뭐다? 수증자 명의로 직접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데 딱 하나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에 의한 포괄 수증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 그게 메인이 될 것이고. 됐나요? 그리고 유증은 공동신청이다, 단독신청이다? 공동신청일 것이고. 선생님, 네. 유증은 공동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에 의한 포괄 수증자는 단독 신청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 보존 등기는 당연히 뭐다? 단독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단서가 있을 때 미등기 부동산의 포괄 유증에 의한 포괄 수증자가 보존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다? 단독인 거. 그거는 설마 해도 단독이지. 보존 등기를 누구란가 혼자 가지.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뭐다? 기본 베이스는 뭐다? 수증자 명의의 무슨 등기? 이전 등기인데 상속 등기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는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증일 때는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유언 집행자가 상속의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후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 안에서 지문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포함돼서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딱 나오면 직권 말소. 단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상속 개시일이 수용 개시일보다 뭐 할 때 빠를 때 그로 인한 상속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 두 개 정도만 딱 기억하고 가라고. 당연히 수용 개시일 이전에 성립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에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는요. 수용위원회에서 야, 이 권리는 말소하지 마 라고 했는데 안 돼. 나 말소할 거야.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데 두 가지만 가져가라는 거야.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과 상속 개시일이 수용 개시일보다 뭐 할 때 빠를 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환매에 나오면 어떻게 해라? 1. 소유권 보존 갑, 2. 소유권 이전을 2. 부기 1호 환매 특약 갑 적어놓고 문제 풀기 시작하라고.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암기해놔야 되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그죠? 환매 기간은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 그렇게 해서 풀고 환매권 행사로 권리의 취득 등기를 하였다면 나오면 뭐한다? 직권 말소. 그거 말고는 다 뭐다? 공동신청으로 말소. 이렇게 딱 기억하는. 신탁 나오면 일단 신탁 등기는 하고 신탁 등기 신청은 일괄 동시 하나의 순위번호. 신탁 원부 바꿀 때 그 신탁 원부의 내용을 바꿀 만한 내용의 바꾼 주체가 법원이면 법원에 촉탁 등기안이 있다면 등기안이 직권. 소유자가 수탁자가 2인 이상이라면 뭐다? 공유다, 합유다, 합유 이런 거. 합유. 됐나요? 됐어.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모아요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일괄해서 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동시에 신청하는 말이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도 좀 조심해 두시고요. 그럼 끝나요. 그 다음 용의권인데 용의권 파트는 또 출제는 어떻게 내느냐. 두 가지 유형이다. 두 가지 유형. 어떤 유형이냐. 지역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아무도 안 나왔다. 거의 최근 10년 동안. 왜? 지상권은 낼 만한 게 없어. 낼 만한 게 없어. 낼 만한 게 없다는 거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다? 임차권. 낼 만한 게 없어. 거의 안 나와. 알고는 가야 되는데 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 또 이렇게 나오면, 얘 그냥 안 볼 수도 있으니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출전이 내는 거는 뭐다?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인데, 요즘 출전이 좋아하는 게 뭐다? 전세권, 지역권하고 뭐다? 임차권에 꽂혔다는 거야. 꽂힌 게. 과거에는 전세권을 많이 냈거든. 요즘은 지역권. 그럼 지역권에 낼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될 것은 많지 않다. 승역지와 요역지를 정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거. 뭔가 지역권에서의 다른 용의권하고 차별화되는 것을 출전이 낼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래서 지역권은 사람이 토지를 지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와 토지 사이의 편익을 위해서 성립하는 권리가 뭐다? 지역권.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다?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에 한다, 요역지에 한다, 승역지에.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를 할 때는 17번지가 승역지라면 18번지 요역지를 할게요. 17번지가 승역지, 18번지가 요역지. 그럼 17번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것이고, 지금부터 내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런 게 있었어. 생각이 드는 것들은 여러분이 따로 정리해야 되고, 그렇지 넘어가는 거예요.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사에서 걸리니까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어떤 토지에 편익을 제공할 건지를 기록해 줘야 되죠. 그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역지의 표시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한이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18번지 토지가 17번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등기한이 알 수가 있죠. 있으니까 등기관은 요역지 18번지 등기부에 이 18번지 토지는 17번지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토지입니다 라는 뜻을 기록하는데, 그 뜻의 등기를 우리는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한다고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직권, 이모, 대, 추, 요 할 때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 근데 올해 작년에 신설 개정된 게 있었거든. 그거 하나는 때문에 지역권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승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잖아? 그럼 요역지 등기는 직권으로 하겠지? 조금만 생각해 봐봐. 그러면 승역지 토지에 변화가 발생했어. 승역지 토지에 변화가 발생했어. 그럼 그 영향이 요역지 토지에도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당연히 미쳐야 된다고. 원래는 이만큼을 편익이 제공하는데 바뀌어갖고 이만큼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 한다? 요역지도 이만큼만 편익을 제공한다고 바꿔? 줘야 되죠. 결국은 승역지에 변화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그대로 온전히 어디에 미친다? 요역지에. 그래서 승역지에 토지의 변경 등기를 한다든지 승역지가 소멸되었다든지 하면 요역지에 관한 내용도 등기한이 변경이나 말소를 한다?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바로 해버린다고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는 요역지의 표시를 하는 거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는 승역지의 표시라는 것이 사람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키워드라고요. 지역권은. 됐나요? 지역권에 있어서는 지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지료는 지상권에 있어서 임의적 기록 사항이고요. 그 외에 특이점은 많이 없습니다. 특이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승역지와 요역지가 과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승역지와 요역지가 과거에는 달랐을 경우에는 요역지를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별도의 통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법조문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승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다르든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한다라는 거, 그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에서 출제는 조금 어렵게 낼 때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한 관할 등기소일 경우에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으로 하나, 관할 등기소가 다를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야 한다. 이러면 X. 둘 다 어떻게 한다? 직권을 한다는 거.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멀리 간 거다. 멀리 간 건데, 그까지는 가져갈 필요는 없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필요적 기록사항들은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한 번씩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전세권의 고유 특징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용익권입니다. 전세권은 용익권입니다. 담보권 하면 안 돼요. 근데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그때의 전세권은 뭐로써 담보권의 성질을 지닌다라는 거, 그거 하나. 됐나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기간 중에 나옵니까? 기간이 만료에 나옵니까? 만료. 그래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은 존속 기간 중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라는 걸 하면 입증을 하면 기간 중이라도 가능하다. 그 정도 지문입니다. 임차권은 우리 등기법에서 따로 설명할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민법적 내용을 출제니 많이 가지고 오는데 정답은 등기법에서 한다. 정답은. 작년 정답은 이거다. 지분의 임차권 설정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고? 그래.
된다고 하면 아직도 있네. 지분 나오면 그냥 감각으로 하지 말고 지분의 용익권 X 하고 풀으라고. 지분의 임차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지분의 임차권 등기는 허용한다. 지분의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다 나오면 뭐다? X. 할 수 없다 나오면 O. 그게 정답이라고. 장애기준호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너무 아깝다. 갑니다. 좀 쉬었다 가죠. 네.